안녕하십니까, 정동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풍수를 말할 때 방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위보다는 모양하고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생활 공간에서 재물 자리를 찾는 방법하고 또 제가 중요시하는 모양하고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자기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아파트 중앙에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봤을 때 배수구 옆에다가 빨지 않은 걸레를 계속 담아두고 또 그 주변이 물이 새서 얼룩이 져 있으면 냄새도 나고 또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그 자리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배수구는 돈의 지출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안방에 침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벽돌을 받쳐놓고 있으면 눕기도 어색하고 많이 불안합니다. 침대의 에너지는 부부의 화목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방이 좁고 어둡거나 또 냉장고가 툭 튀어나와서 입구를 막고 있으면 일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주방에 들어가기도 좀 싫어집니다. 이런 주방은 당연히 가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풍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기분이 좋으면 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기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불쾌하고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면 기가 이렇게 저하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대상물의 어떤 방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하고 모양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에서 그럼 재물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에다가 8개를 적용을 하면 이제 우리식입니다. 한국식 8개를 적용하면 동남쪽인 이 자리가 재물 자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오행 중에서 나무의 기운을 가집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나무의 에너지원인 수족관이라든지 또 생기가 있는 초목을 두면은 재물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돈을 더 잘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식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BTB 풍수라고 해서 흑모파 풍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출입문이 있는 벽의 중앙이 상징적인 북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또 재물 자리입니다. 둘은 의미가 좀 틀립니다. 위치도 틀리고.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평면에서 가장 큰 기가 들어오는 왼쪽 편 기퉁이, 거실의 왼쪽 편 기퉁이가 재물 자리라고 자꾸 생각이 됩니다. 팔괘는 이렇게 주역에 나오는 것인데요. 팔괘 각각에다가 방위, 오행, 가족, 인체, 기간, 색상 등 특별한 의미를 아주 연관지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의 원칙이 되었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 세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방위에 따른 수치를 외우고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읽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2월 달에 남대문이 방화로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5월에 이제 복원이 되었는데 모양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원된 남대문을 보면 오른쪽 성벽을 길게 만들어서 남산 쪽을 막아버렸습니다. 있던 길이 없어진 겁니다. 딱 보면 좌우의 균형도 안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안팎이 뒤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삐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의 사실입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이 유입과 유출인데 이렇게 삐딱한 대문으로는 왜곡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선으로 기울어진 벽은 단차가 있는 바닥처럼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예고합니다. 남대문이 어디입니까? 남대문은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으로는 제일 큰 대문입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라든지 정부기관 또 서울시청도 남대문 안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대로는 웅장하고 기계가 있습니다. 넓고 햇빛도 잘 들고. 그런데 세종대로 끝쪽에서 보면은 광화문이 담벼락이 좀 높습니다. 높은 담은 어떤 권위감도 있는데 사람을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담벼락이 높으면은 쉽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높은 담 옆에 보면은 좁은 길이 청와대로 가는 길입니다. 효자동 길인데 이게 또 좁고 아주 깁니다. 물론 그 청와대를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사람이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 좁고 긴 길이 연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길은 상식적으로 어둡고 좁고 긴 길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각이 단연 눈에도 띄고 바람의 소통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소통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력도 좀 부족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에 새로 바뀐 정보의 문양입니다. 태극은 음과 양이 서로 간의 그 이원적인 보완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태극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졌고 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디자인했다고 한들 현재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중앙이 비어 있습니다. 중앙이 비어 있으니까 가벼워 보이고 또 저력도 없어 보이고 또 실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운이라는 것은 외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안으로 움츠려드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기계가 없이 좀 당당한 척은 하지만 안으로 자꾸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풍수의 하드웨어는 기나 오행, 주역, 팔계, 여기에다가 건축이나 인테리어의 어떤 설계적인 기법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사용자의 직관이나 창의력을 더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풍수를 잘 활용하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나라의 운까지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양과 관련한 이런 일련의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보의 문양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뭔가 암시를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어떻게 저것이 채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